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면은요 엄청 유능해 보여요. 말 끝에 대부분 중요한 단어가 오기 때문에요 서술어를 높은 음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전달력이 훨씬 좋습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는요 문장의 처음을 낮은 음으로 시작을 하면 더 차분하게 잘 들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상대방이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낮은 음으로 시작하는 걸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서술어는 높은 음으로 끝난다. 문장을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잘 들리면서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더 선명하게 잘 들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말끝을 좀 야무지게 말해봐. 말끝을 얼버무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끝에 대부분 중요한 단어가 오기 때문에요. 이 말끝이 잘 안 들리면 우리가 말의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높은 음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전달력이 훨씬 좋습니다. 자음 발음은 여러분 이렇게 히읗처럼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우리 국어 발음이에요. 여러 글자가 또 있는데요. 시옷. 이거 역시 이 바람 소리가 나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사 세상 시소 그렇죠. 항상 시옷 발음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고요. 했습니다처럼 습니다 앞에는 언제나 쌍시옷 받침이 오거든요. 그래서 씁니다가 돼요. 쌍시옷.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바람을 더 많이 뱉으면 돼요. 개최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리스마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죠. 이를테면 협상을 할 때, 비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카리스마가 있어야 상대방이 우리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죠. 또는 후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여러분이 인상을 구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씁니다. 이런 된소리 발음만 더 정확하게 하면 카리스마가 생길 수 있어요. 모음은 여러분 턱을 잘 벌려야 돼요. 입술보다는 턱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는 여러분 여로 발음하면 훨씬 세련되고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있죠. 이때도 어미를 많은 분이 뭐뭡니다 라고만 하는데요. 이렇게 끝맺을 경우 딱딱한 발표가 되고 딱딱한 보고가 되죠. 근데 딱딱하면 좋지 않은 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어미가 계속 뭐뭡니다 라고만 끝나면은요 접속사가 많이 붙습니다. 뭐뭡니다. 그래서 뭐뭡니다. 또는 그런데 뭐뭡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미를 뭐뭔데요 뭐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뭐고요 이거는 그리고 and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를 안 써도 돼요. 또 하나는 뭐뭔데요 이거는 그런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이 서술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윗입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 해볼게요. 우를 윗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야 돼요. 우. 코 끝보다 더 내민다 생각해보세요. 우. 그래서 눈을 내리깔면 내 입술이 보여야 돼요. 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우. 좋습니다. 우위 해볼게요. 우위. 그렇죠. 입술 내밀었다가 바뀌죠. 윗입술. 네, 이것도 여러분 리을 받침 때문에 술이 돼요. 우리나라는 받침이 많잖아요. 대부분 뒷글자에 영향을 미쳐서요. 강한 소리가 납니다. 입술이 아니라 입술. 그렇죠? 근데 윗입술은 니은으로 또 발음돼요. 같이 해볼게요. 윗입술. 좋아요. 이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또 원고를 보시면은요. 발음을 표준 발음법대로 제가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빨간색 글자를 표시를 해놓은 게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띄어서 말을 해야 하는 곳에서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투를 그냥 표현하면 단조롭잖아요. 안녕하세요. 밤새 강하게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음으로 말을 하면 지루하고 졸릴 수 있어요.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시작할 때 저음으로 말을 해서 쭉 올라갈 거고요. 다시 다음 문장 시작할 때 내려와서 쭉 올라갈 거예요. 앞에 여러분 제가 숨 써놨는데요. 발성 잠깐 배워볼게요. 발성 연습은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데요.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서 발성이 말할 때마다 나오지 않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복식호흡 발성법인데요. 숨을 마시고 아랫배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긴장이 될 때, 저도 긴장될 때 많은데요.
그럴 때도 항상 숨 많이 마시고 아랫배에 힘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긴장이 좀 누그러져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 한 손은 아랫배에 올려놔 보시고요. 숨을 마실 때 아랫배에 숨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낮은 음으로 이 소리를 낼 건데요.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 배가 살며시 들어가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턱을 벌리는데 여러분 턱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그냥 열어놓고 움직이는 건 배만 움직인다 생각해 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5초 동안 시작. 아랫배가 들어가나요? 스타카토도 있는데요. 문장마다 숨을 마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카토 호흡은 숨을 빠르게 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역시나 한번 봐주세요. 이건 이렇게 숨 마시고 바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말할 때는 배가 들어가고요. 소리 낼 때는 무조건 배가 들어가고요. 숨이 채워질 때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3번 할 텐데요. 한 글자마다 숨 마시고 숨 마시고 하는 거예요. 느리게 2초에 한 번씩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입을 계속 벌려놔 보세요. 이 연습은 입과 코와 동시에 숨 마시는 연습인데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계속 열어놓고 이렇게 입 열어놓는 거예요. 길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타카토를 하고 나서 길게 하면 훨씬 더 그 명랑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이번에 여러분 숨 마시고 발성 말하는 걸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배는 계속 들어가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번엔 빼고 숨 마시자마자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배가 들어가나요? 네, 그럼 여러분 숨을 마시고 한 문장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면은요 엄청 유능해 보여요. 제가 지금 전달력 좋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단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는데요. 띄어쓰는 건 글 쓸 때 하는 거예요. 띄어 읽지 않으면 돼요. 짧은 문장으로 보면은요. 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끝을 올릴 때 있죠. 그 이유가 띄어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세련된 말투를 갖게끔 한다는 거 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말투는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겁니다. 대신 빨간색 글자마다 띄어서 말을 해줘야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아듣게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띄어서 말하지 않고 톤을 높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하는데요. 마치 음표에다가 이 글자를 놓으면 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럼 평상시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디에 빨간색을 쳐야 되죠? 궁금하잖아요. 문맥입니다. 문맥.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훈련했잖아요. 그냥 소리내서. 그때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돼요. 전북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가지고 읽다 보면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뒷글자에서 빨간색이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밤새 강하게 쏟아진 비에 전국 곳곳에 하천이 넘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보실 텐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숨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시작. 밤새 강하게 쏟아진 비에 전국 곳곳에 하천이 넘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가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 한 번에 말하시고요. 계속 숨을 마시고 말하고 이런 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소개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요. 식상한 자기소개, 뻔한 자기소개를 앞으로는 바꿔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은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너무나 많죠. 제가 여러분께도 방금 저를 소개했지만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미팅을 한다든가 거래처 사람과 만난다든가 또는 독서 모임이나 동호회 이런 데서도 모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저 명함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여러분이 회사에 대표하는 사람이라든가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회사는 당신의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설득은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달라고 제안을 하거나 뭔가 제시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설득이 아닙니다. 그저 제안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얻고자 해요. 여러분이 이 수업에 오신 이유도요. 말하기에 대한 유익함을 얻기 위해 왔을 겁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재미, 행복, 사랑을 주고 있을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뭘 받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익관계로 만나는 사회생활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함과 유능함이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게 상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손잡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5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요. 미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미팅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성과 있잖아요. 결과, 실적이라든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든지 내 직급이나 직무 그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